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더욱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컨저링보다 더 무서웠던 그 기이한 집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낡은 여관 건물 맨 위층, 음침하고 기이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 집으로 이사 온 첫날, 어린 마음에 새 방이 생긴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새벽에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벽을 딱 치는 듯한 불규칙한 소리였죠. 처음에는 오빠가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곧이어 얼굴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박하향으로 세수한 듯 시원한 느낌이었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아당기는 듯한 강한 힘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창문 앞에 서 있었고 아빠가 저를 안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창문 앞에서 손가락으로 창문을 딱 치고 있었고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민 채 이상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고 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말이죠. 오빠는 제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활짝 웃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예쁘게 웃는 게 아니라 마치 찢어질 듯한 섬뜩한 웃음이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심한 몽유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저는 몽유병 증세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탁자 밑에서 무언가가 쿵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탁자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엄마는 너무 놀라 저를 데리고 방으로 피했고 그 후 온 가족이 집 안 곳곳을 뒤졌지만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때로는 쿵 소리를 내며 탁자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날 저녁, 아빠가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지만 저희는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죠. 잠시 후 아빠는 화장실 옆 창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오빠는 아빠를 말리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방 안에서는 저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그리고 섬뜩한 웃음소리까지 말이죠. 아빠는 그 방에 들어간 기억이 없다고 했고 뭔가에 홀린 듯 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오빠는 그 방에서 들려오는 저희 목소리가 단순히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희가 그 방 안에 있는 듯 생생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집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우리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우리는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내 가족이 안방에서 함께 잠이 들었는데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옆 화장대 위에서 하얀 발목이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눈을 감았지만 괴기스러운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죠. 다음 날 아침, 화장대 위의 물건들은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엄마와 아빠는 간밤에 가위에 눌렸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화장대 위에서 춤을 추던 존재가 단순히 발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얀 소복을 입은 긴 머리의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빠가 작은 방 옷장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빠는 밤새도록 누군가에게 쫓겼고 옷장 밖에서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어요. 너 죽는다. 이리 나와 죽는다. 오빠는 옷장에 숨어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떨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옷장은 엄마가 시집올 때 가져온 것으로 외할머니가 악기를 쫓는 부적을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오빠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는 옷장 밖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단순히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들이 실제로 그곳에 있는 듯 생생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점점 더 사악하고 섬뜩하게 변해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한 부모님은 외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고 외할머니는 유명한 무당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무당은 우리 집을 둘러보더니 악귀가 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탁자와 TV 장식장을 버리고 창고 방과 화장대에 부적을 붙여주었죠. 무당은 우리 집의 악귀가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해치려는 악한 존재라고 경고했습니다. 무당이 다녀간 후 집안은 잠시 평온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며칠 후 집주인 할머니가 찾아와 굿을 하는 것을 반대하며 창고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밤새도록 방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며 소리를 질렀고 문지방에 머리를 박는 등 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와 오빠는 꿈에서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할아버지였죠. 나중에 외할머니 댁에서 그 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우리는 꿈에서 본 사람이 외할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꿈속에서 저희를 보호하려 하셨고 악귀를 쫓아내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외할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집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지만 외할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무사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